네, 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데이터를 찾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드 사이트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목은 How to use Fred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당 영상 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장 이벤트나 이런 뉴스가 났을 때 관련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아니면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부터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레드는 페더럴 리저브 이코노믹 데이터라고 하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주요 차트의 내용들은 에러 글랜스, 그다음에 파퓰러 시리즈, 레이티스 릴리스, 툴스, 니드 헬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탭을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는 게 이제 파퓰러 시리즈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는 사이트를 이제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이트를 종류별로 나와 있고 물론 실제로 본인이 확인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프레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프레드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죠. 그럼 이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탭들이 있죠. 파퓰러, 에러그랜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차트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만든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차트를 만들거나 해당 시계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본인 스스로 재편집하는 형태를 갖는 거거든요. 먼저 오늘은 차트 만드는 쪽으로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차트 만들기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위험자산 매매 타이밍으로 많이 쓰는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의 차트입니다. 위에 차트와 아래 차트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시죠? 위에 이 내용하고 아래의 내용이 조금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왠지 좀 더 복잡한데 왠지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데일리 자료고 이거는 위클리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추이를 계산할 때 장기 추이를 볼 때는 데일리 자료보다는 위클리 자료를 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드 스프레드를 어떻게 데일리로 세팅된 걸 위클리로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디트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 이 오더 바이 프리퀀시를 위클리, 엔딩 프라이데이, 그리고 엔드 오브 프라이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 꽤 유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면 파퓰러 시리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클릭을 합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하면 이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데일리 자료인 거죠. 기간은 2017년 4월 14일부터 하는데 이건 구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5년짜리라도 클릭해도 되고 1년, 5년, 그다음에 10년까지도 이렇게 적용하고 맥스하게 되면 처음 만들었던 1996년 데이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한 10년 정도 잡고 데일리를 이제 에디트 라인이라는 걸 클릭하신 후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고요. 보면 모디파이 프리퀀시라고 되죠. 그러니까 데일리 클로즈 되어 있는데 이걸 위클리,
엔딩 프라이데이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 엔딩인데 이때 이 방법이 평균치로 낼 건지 아니면 썸으로 낼 건지 아니면 엔드 오브 피리어드라고 해서 금요일 종가 그리고 그 주 썸 그리고 그 주 평균 이렇게 내는데 되게 그 긴 시간에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때 아니면 추이를 확인할 때는 종가 그 해당 주의 종가로 계산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데이 엔드 오브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엑스표를 누르면 아까 자료와 좀 다른 모습의 차트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끝에 올라와 있는 주간 단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비틀비틀 그리면서 올라가지만 이거는 매끈하게 위클리 자료다 보니까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단위 차트 조정하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CPI 지수를 많이 봅니다. CPI 지수를 많이 보고 이제 많이 듣고 요즘 물가가 이슈기 때문에 이런 CPI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PI 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값에 의해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듣는 내용은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8%가 넘었다 아니면 7%가 넘었다 2%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그래프에 들어가서 뭐 당연히 CPI를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는 퍼센트 change from year고 전년 대비 퍼센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CPI는 monthly를 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가지고 차트를 조정하면 됩니다. 보시면 스프레드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물론 여기 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CPI로 입력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파퓰러스 위즈에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차트가 이렇게 값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간 그래프 전년 동월비 대비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에디트 누르시고요. 이건 유니트를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퍼센트 체인지 from year고 전년 동월 대비 퍼센트 변동률을 감안한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딱 보시면 8.6 3월 값이 8.6이라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프레드의 차트 아니면 데이터가 참 용이하다고 보는 건 이 데이터가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같이 보여서 같은 시계열상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때까지는 에디트 라인을 활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애드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하는 거죠.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10년 10년 국채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국채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경기, 팁스, 그리고 물가, 10년 BEI,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실질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고 같은 기간 팁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고 물가는 10년 BEI 지수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는 직접 쳐보겠습니다. 10이어 10년짜리가 지표금리 때문에 10이어를 치시면 이렇게 몇 개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쓸 거 먼저 써야 되는 건 이 10년 명목금리를 클릭합니다. 명목금리 지금 수익률 나오죠. 잠시만요. 이건 팁스네요. 10년 팁스 금리를 먼저 클릭해서 나왔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금리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에러 글랜스에 보이는 10년 금리를 쳤고 그 다음에 2083이 나왔네요. 4월 14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팁스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더해 보겠습니다. 에디트에 add 클릭하시고 여기에 10year 칩니다.
치면 몇 가지 차트 나오잖아요. 제가 쓸 내용들은 먼저 10이어 물가를 애드를 하면 두 개의 에디트 라인에 두 개의 차트가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이어 팁스를 찾아야겠죠. 10 팁스를 찾는데요. 팁스가 어떤 건가 하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Market yield on US Treasury securities at 10-year constant maturity 10년 만기 국채의 인플레이션 인덱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이 상품이다라는 걸, 이 차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add를 누르시면 차트가 바뀌어 있는 게 보입니다. 세 개가 생겼죠. 이제 세 개가 생겼으니까 그림은 좀 늦게 보이겠지만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위클리로 변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라인 1 데일리를 위클리 엔딩 프라이데이 그리고 엔드 오브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똑같이 라인 2도 이렇게 위클리 엔딩 프라이데이 그리고 엔드 오브 피리어드 종가, 마지막으로 3번 10년 팁스도 위클리 엔딩 프라이데이 그리고 종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차트가 바뀝니다. 바뀌고 보통 한 10년 정도 추이를 보시면 좋으니까 좀 더 단순화된 주간 단위의 차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 10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인플레이션 빨간색 인플레이션 그리고 녹색 계열은 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명목금리는 이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고 싶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트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라 좀 스킵이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위에 엑셀을 누르시면 밑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클릭해서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차트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위클리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위클리 자료로 시계열 자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먼저 설명하면서 차트를 같이 이제 다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로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일단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다른 거 이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병합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는 이제 차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수다방 톡방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이제 물가와 나왔네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0이요.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그리고 인덱스 순서되어 있죠. 명목금리 이거 두 개의 합이 이겁니다. 계산이 나오죠. 1.91 이 두 개 빼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프레드를 구합니다. 그래서 경기 물가 그다음에 금리인데 지금 중요한 건 물가와 금리 추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FOMC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한 이상 그 원인이 물가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추이가 앞으로 어찌 될 건가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5년 BI-10년 BI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5년보다는 5년이 10년보다는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아버리면 단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 5년 빼기 10년 BEI의 값이 만약 떨어지거나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는 거라. 그러니까 10년이 더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5년보다는. 그러니까 5년이 높으면 단기 부담, 그 마이너스나 떨어지면 장기 부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고, 지금 왜 이 부분을 건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현재 물가 인상은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란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언과 다르게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이 차트, 이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단히 보면 에디트 누르고 이제 에디트 라인에 두 개의 차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수식에 의해서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10year를 다시 치겠습니다. 10year BI를 찾아야죠. 10year BI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이제 이걸 에디트 누르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차트 두 개를 만들면 애드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5year를 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의 라인을 그 5년짜리 마이너스 10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첫 번째 라인, 애드 첫 번째 라인에 여기 밑에 보면 커스터마이즈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넣어서 값을 넣어서 이제 스프레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5year를 칩니다. 5year. 그럼 5year BI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누르고요. 이 두 개 차트가 나왔죠. A는 10year, B는 5year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우리가 장기 데이터니까 위클리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보시면 B-A를 해야 5년 빼기 10년이 되잖아요. 뭐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포뮬러 되어 있는데 이걸 B-A 그다음에 apply 적용을 하면 여기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한다는 건 계속 그렇게 차트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 단기 물가의 일시적이라는 것 부분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한시적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점차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여전히 단기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복수의 차트인데 축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은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뭐 퍼센트를 가격과 비교할 때 한쪽은 퍼센트, 한쪽은 가격. 그리고 여기처럼 하나는 수치, 그러니까 2000년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110, 120 뭐 이렇게 하는 수치. 한쪽은 연간 아까 보여드렸던 연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월간 변동률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축에 있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케이스 실러 미국 부동산 지수인데요. 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실질 경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초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데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P 캐슬러 이 부동산 지수를 찾고 활용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CPI처럼 값으로 놓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어떻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퍼센트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먼저 이제 에디트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을 통해서 숫자를 만들든 에디트를 통해서 먼저 하고, 뭐 다른 이종의 지표면 애들 이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포맷에서 이제 Y축에 대한 한쪽은 레프트, 한쪽은 라이트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실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미국 부동산 지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값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먼슬리 자료이기 때문에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에디트를 눌러서 라인 하나 똑같은 걸 만들 겁니다. 왜냐면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변동률이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케이스 실로를 칩니다. 보이죠? 그리고 클릭을 하고 애드를 누르면 라인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처럼 보이는 건 똑같은 걸 쳤기 때문에 하나 보이고요. 이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유니트에 퍼센트 체인지 from year over라고 클릭을 하면 라인 2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림이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포맷을 가서 그 다음에 라인 1, 2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1은 값이기 때문에 레프트 쓰고 이제 퍼센트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경기가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스럽다. 맞는 말이긴 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기가 탄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금리 상승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값을 본다면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 차트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까지가 제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면 먼저 이제 단일 차트를 만들어서 위클리 프라이데이 엔딩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값을 놓아 있는 CPI를 그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 오고 해서 전년 동을 변동률로 이렇게 바꾸어서 퍼센트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개의 차트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두 개의 차트를 활용해서 스프레드를 이용해 주는 것. 이때 이 순식 포뮬러 이 수식 있잖아요. 이건 B-A 되고 뭐 다른 경우에는 B 플러스 A 아니면 B 곱하기 A 나누기 A 할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축 조정, 값과 퍼센트 아니면 값과 뭐 가격과 퍼센트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차트의 이 추세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한 몇 가지를 제가 활용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브레드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되게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했던 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화면에 계속 넣는 방법도 해봤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게 10year 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요즘 계속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았던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하고 최근에 연준에서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 저 빠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슈됐던 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이 10년 마이너스 2년인데 여기에 역전이 됐다고 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많을 때 연준이 리포트를 통해서 아니다. 경기 둔화를 알 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과 3개월짜리다. 그런데 10년과 3개월짜리 보면 이건 여전히 플러스 상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하고 장단기 금리차하고 10년 마이너스 3년 장단기 금리차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엇갈린 거죠. 그러면서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할 때 아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 두 개 각각 차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서 보시면 되고 이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5년 마이너스 10년 BI 금리 차이가 실질적으로 뭐랄까
단기 금리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WTI 가격입니다. WTI 가격이 실제 5년 마이너스 10년 인플레이션 BEI와 5년 이 WTI 가격 추이를 보시면 실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차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차트의 병합까지 가져갈 수 있는 두 개의 차트의 스프레드의 그리고 축 전환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내놨는데 이걸 다 보여드리는 건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차트들을 다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걸 10년 마이너스 5년 마이너스 10년 BEI와 WTI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레드에 들어갑니다. 먼저 불러야겠죠. 프레드를 불러서 이제 이거니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먼저 아까 보여드린 10년 5년 마이너스 10년부터 만들어 볼게요. 10year BI 있죠. 그 다음 에디트 먼저 우리가 스프레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5year BI죠. add 그럼 A는 10년, B는 5년이기 때문에 저는 B-A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종가를 되고 이건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이걸 B-A 직관적입니다. B-A add apply를 하면 차트가 10년에서 바뀔 겁니다. 지금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 B-A 10년에서 5년 빼기 10년을 받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dd WTI를 찾습니다. WTI를 찾습니다. WTI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기간을 보시면 합니다. 2022년 4월 10일까지 나와 있는 이걸 이용해서 add 그럼 이번이 나오죠.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는 100불대를 치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금리 퍼센트이기 때문에 다르죠. 일단 그래도 종가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쓴 게 축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을 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지정했던 유가는 라이트 기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비교하기 좀 힘드니까 같은 시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로 다시 값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 되고 만약 이 작업을 내가 데이터를 받고 싶다 그럼 다운로드 엑셀 데이터를 받아서 클릭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좀 나오죠? 보면 10년, 5년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PI가 나옵니다. 주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How to use spread라고 해서 스프레드에 있는 스프레드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찾거나 아니면 차트를 만들거나 그 차트도 이종 값을 이용해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